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예, 일단 배경도 예, 대단하지 않나요? 제가 이런 곳을 왔어요. 예, 자, 한번 자기소개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다운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워싱턴 DC 근교 메릴랜드에 위치한 비행교육원에서 이제 비행교관이자 매니저로 지금 현재 재직 중에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살면서 이렇게 비행 가르치는 분 처음 만나요. 아, 정말요? 근데 또 미국에 왔는데 또 한국 분이 심지어, 아무튼 너무 반갑고 영광입니다. 네, 저도 예.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운님이 그 유튜브 채널 하고 계시잖아요. 네, 채널도 그렇죠.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 유튜브 채널 이름은 Flying Up and Down이고요. 지금 현재 항공 유학이나 이제 항공 교육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 밑에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요. 예, 구독도 해주시고 영상 보시고 이게 영상은 영어로 말씀하시는데 자막이 다 있습니다. 예, 네, 굉장히 한글 친절하게. 자막을 내놨습니다. 그 힘든 일을 아무튼 수고가 많으시니까 꼭 구독해 주시고 자 그럼 그 플라이트 인스트럭터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국말로는 이제 비행교관이라고 부르죠. 네. 이제 비행기 조종사 면장을 따기 위해서 이제 수료를 하셔야 되는 코스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때 비행교관이 옆에 앉아서 이제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우리 자동차 이제 운전 배우실 때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옆에 이제 교관분께서 동승을 하셔서 네. 이제 가르치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것처럼 비행교관이 비행기 안에 동승을 해서 비행을 같이 하면서 이제 랜딩도 가르치고 메뉴보도 가르치고 그런 방식입니다. 그 면장이라는 게 라이센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certificate이라고 부르는데요. pilot 그래요? certificate이라고 부르고 이제 막 그냥 보통은 이제 라이센스라고도 이제 비공식적으로 많이 부르고 그럼 있습니다. 이렇게 카드 같은 것도 따로 운전면허증처럼. 네, 있습니다. 네, FAA에서 발급되는 그 면장이 이제 따로 나오죠. 그럼 혹시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FA가 혹시 어떤 기관인가요? 이제 FAA는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이제 항공부 정도로 이제 네.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예, 이제 항공 관련해서 이제 뭐 항공사 이제 큰 회사들처럼 이제 그런 회사부터 시작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작은 비행기 하나하나까지 이제 레지스트레이션이라든지 이제 아니면은 교육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이제 국가 기관입니다. 예. 그리고 그 플라이트 인스트럭터라는 직업에 대한 장점이랑 단점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대가 굉장히 플렉서블하죠. 그래서 유동적입니다. 학생을 배정을 받아요, 교관이. 그리고 나서 그 학생이랑 계속 수업을 하는, 1대1로 진행을 하는데 학생이랑 그 수업 시간을 조율을 하는 거는 이제 오롯이 학생과 이제 교관이 이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하시는 시간대에 뭐 일을 한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단점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비행이라는 게 날씨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날씨가 좋지 않으면 비행을 할 수 없는 날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비행을 취소를 해야 되고 이제 대부분의 비행 교관들은 급여를 시간당 이렇게 지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예. 이제 비행을 하고 교육을 이제 진행을 할 때마다 이제 돈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겨울에 이제 눈보라가 왔다든지 눈이 엄청 많이 내려서 며칠 동안 눈이 내리는 경우가 동부는 가끔씩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며칠 동안 이제 돈을 못 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작년에 이게 코비드 19 때문에 네. 팬데믹 있을 때 뭐 어떤 분들은 또 굉장히 어려운 분들도 있었겠네요. 인스트럭터들 그렇겠죠. 중에. 네. 예. 특히나 가족이 있는 그런 비행 교관 분들은 비행기 안의 특성상 거리 두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이제 이렇게 옆자리에 바로 앉아야 되기 때문에 집에 자녀가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이랑 사는 그런 비행 교관 분들은 조금 많이 수업을 하기가 힘들었었죠. 코비드 19 때문에. 그렇겠네요. 네. 저도 아까 비행기 들어가 봤는데 진짜 좁아요. 그 승용차 탄 것보다 더 좁더라고요. 맞아요. 네. 승용차보다 더 좁습니다. 자, 그러면 그 플라이트 인스트럭터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되나요? 비행 교관이 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서티피케이트를 받으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자가용, 그러니까 Private Pilot Certificate을 먼저 따시고, 그 다음에 이제 Instrument Rating을 따시고, 그리고 나서 상업용 Commercial Pilot Certificate을 따시고 난 다음에 Flight Instructor Certificate을 따실 수 있는 그런 eligibility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 다운님 외에 또 한국인 교관분들이 좀 많이 있나요? 제가 이때까지 지금
비행학교에서 지금 근무를 한 지가 대략 한 5년 차거든요. 네. 이때까지는 지금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학교에서 근무를 하셨던 비행교관분 한 분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뵀는데요. 아무래도 여기가 동부다 보니까 대부분 항공 유학이나 이제 항공 교육에 더 많이 활성화가 된 곳은 아무래도 서부랑 이제 남부거든요. 플로리다든지 아니면 그래요? 이제 서부 이제 캘리포니아나 애리조나 이런 쪽에 더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더 많은 한국인 비행 교관 분들이 있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렇구나. 또 그쪽이 더 활성화돼 있군요. 아무래도 날씨가 이제 조금 더 비행을 하기 편하다고 해야 되나요? 편하게 비슷비슷하긴 한데 이제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구름 같은 게 잘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항공 유학을 많이들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쪽으로. 그럼 항공 유학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외국에서 유학을 이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미국이 비행의 종주국이잖아요. 처음으로 비행을 시작을 한 나라이기 네. 때문에 가장 비행 산업이 발전이 되어 있고 비행 교육도 가장 잘 발전이 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이제 비행 조종사를 이제 하시는 경우에도 이제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거는 사실 카더라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네. 아는 바는 아니고요. 미국 면장을 좀 더 선호한다라는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딴 거를 다른 나라에서도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다른 나라 에어라인들 뭐 이제 중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국이라든지 대부분 사람들은 미국에서 따거나 뭐 한국에서 따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다 컨퍼럴이 가능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약간의 그런 조그만한 시험들 그렇게 네. 통과를 하시면은 바로 면장 전환을 해서 그 에어라인에서 그렇게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긴 한데 플라이트 인스트럭터들의 그 연봉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일단 저희 학교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저희 비행 교육원은 현재 이제 시간당 이제 페이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행을 하는 만큼 교육을 이제 그라운드라든지 이제 비행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만큼 이제 페이를 받아가는 방식인데요. 사실 이거는 비행 교관마다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렇겠네요. 네. 한 만큼 하니까. 네, 한 만큼 하기 네. 때문에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제 풀타임으로 일을 하시는 교관분들은 제 생각에는 이제 대략 한 달에 대략 한 3,000불에서 4,000불 정도. 한 달에요? 네, 그걸 풀타임으로 열심히 하신다고 하면은 네. 그 정도 받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저희 비행교육원 현재 시간당 35불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풀타임이면 40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정해져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풀타임이라는 기준은 이제 저희 이제 비행 교육원에서만 일하는 비행 교관을 보고 풀타임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요? 이제 비행을 하는 거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비행을 할 수 있는 시간 내에서 본인이 자유롭게 제가 원하면 1시간을 오늘 비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비행을 8시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최대.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비행을 배워서 네. 이렇게 면장을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정말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일단 어린 학생들 이제 대학교 졸업해서 이제 비행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오는 학생들이 좀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다른 직업군에서 이게 일을 하시다가 네. 제가 아시는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막연한 그런 동경의 마음이 있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네. 이렇게 다운님을 만나고 좀 나도 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 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예, 네, 그러신 분들이 할지도 많아요. 몰라요, 지금.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다른 직업군에서 겪어보고 삶을 조금 겪어보시고 난 다음에 난 이거 꼭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대를 제가 드리자면은 나이대가 뭐 20대 초반부터 해서 뭐 길게 뭐 이제 많게는 저는 55살에 시작하셔서 네. 58살에 그 에어라인 들어가신 분도 봤어요. 네. 에어라인. 지금 현재 지금 다니고 계십니다. 와.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떤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비행 항공 시장은. 와. 예. 그럼 비행을 배워서 이렇게 면장 취득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아무래도 비행을 하시게 되면은 세상이 조금 좁아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원래는 걸어 다니시다가 자동차 이제 운전면허증을 따시면은 더 이렇게 멀리 가실 수 있고 더 빨리 가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비행기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 비행기 조종을 하실 수 있으면은 이제 그만큼 더 빨리 더 멀리 다니시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이제 취미로 이제 비행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미국은 특히나 더 많은데 그런 분들은 비행기 이렇게 타시고 뭐 브런치를 하러 나이아가라 폭포를 간다든지 오. 아니면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데 주말에 잠깐 뭐 바닷가에 다녀오신다든지 오. 그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 이제 워싱턴 DC 근교 쪽에서 뉴욕을 간다고 하시면 아마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거리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쵸, 대부분 그쵸. 사람들은. 네, 네. 근데 저한테는 40분 거리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륙을 해서 이게 뉴욕 맨하탄까지 가면은 40분 정도가 걸려요. 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조금 더 넓어진다고 할까요? 아니면 세상이 좁아진다라고 할까요? 저를 위해서 제 생각에는 장점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세상이 작아진다라는 그 말씀이 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높은 곳에서 바라보니까 아, 예. 다 되게 작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말도 맞아요. 네, 처음에 그 생각을 했는데 네. 진짜 그렇네요. 되게 먼 곳을 내가 그냥 쉽게 갈 수 있으니까 평소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경험하던 그 거리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와, 진짜 네. 멋있습니다. 네. 브런치를 하러 다른 스테이트로 간다니. 저는 진짜. 거의 매주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부럽다. 이번 주 주말은 아마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애쉬빌에 가서 밥을 한번 이렇게 먹어보지 않을까 생각을 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뉴햄셔. 와, 진짜요? 딴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가야 돼. 물론 이제 비행기 타시지만 직접 운전해서 가시니까 예, 그렇죠. 뭐 이런 막 체크인 같은 거 안 해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파킹하고 이제 들어가면 좀 되죠. 그런 건 있겠구나. 그러면 이런 비행장에 착륙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뭐 차 같은 거 뭐 렌트나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그 비행장이라고 해야 되나 공항들은 네. 크루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조종사들이 이렇게 오게 됐을 때 네. 그가 커리시카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공짜로 아. 쓸 수 있는 자동차가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 차를 가지고 이제 근처에 이렇게 돌아볼 수도 있고 밥을 먹으러 갈 수도 있고 네. 뭐 아니면은 요즘에는 공항에 사실 맛집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작은 공항들 하나하나에 대부분 다 레스토랑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들이 정말 맛있는 집이 되게 많아요. 아. 그래서 저는 대부분은 이제 공항에 있는 그런 브런치 집과 나이아가라 폭포 제가 갈 때 좋아하는 집은 걸어서 바로 공항에서 나가면 있는 레스토랑이기 때문에 오. 따로 운전을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와, 네. 좋다, 좋다. 저도 하고 싶네요. 네. 네, 정말 재밌어요. 네. 자, 그리고 면장을 취득하고 비행을 하시는 분들이 꼭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비행을 하시다 보면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비행 면장을 유지를 하시려면은 네. 메디컬 서티피케이트를 항상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 신체 그래요? 검사를 받으시고 몇 년 동안 그 신체 검사증이 유효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서티피케이트를 따실 수 없는 건강 상태가 되면은 비행도 자동적으로 못 하게 되시는 거예요. 아, 그거 면장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면장은 있지만 메디컬은 없는 상태가 되어 보기 때문에 아. 한 번 면장을 따시면 면장이 사라지진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병명들이 제일 큰 게 당뇨. 아, 그래요? 가장 이제 당뇨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뇨 중에서 조금 심각한 당뇨 같은 경우에는 그 메디컬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게 있습니다. 비행기 조종하려면 건강도 중요하군요. 네, 그래서 건강을 항상 잘 돌보고 이제 건강하게 이렇게 운동도 하시고 먹는 식습관 같은 것도 이제 항상 신경을 쓰시죠, 대부분 분들은. 그리고 비행이라는 게 뭐 이륙을 하는 건 본인 마음이지만 선택이지만 착륙을 하는 건 필수거든요. 비행을 하기 전에 맞아, 맞아. 그 날씨라든지 정비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비행 면장을 이제 따시게 되면 다 배우시게 될 과정들이지만은 그거를 다 종합해서 비행을 하실지 말지, 그러니까 go or no go 디시전을 꼭 만드셔야 돼요. 그거를 그렇죠. 내리시고 난 다음에 갈 수 있는데 사실 그 모든 요소들을 살펴보는 게 다 아우른다라는 게 귀찮을 때도 있어요. 사실 우리도 그렇죠, 다 사람이니까. 하지만 찰나의 그런 게으름이 정말 아주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특히 날씨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비 같은 부분도 그렇죠. 그렇죠. 아, 뭐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올라갔다가 큰일이 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내 주변을 이렇게 바라보고 비행기 같은 점검도 항상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항상 조심히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특히나 비행기는 하늘 위에 있잖아요. 네. 그 뭐 자동차는 문제가 있으면 지상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나마 뭐 이렇게 서면 괜찮은데 비행기는 그쵸. 하늘에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아, 진짜 그 꼼꼼함이 중요하고. 그 자동차도 또 그렇잖아요. 이제 뭐 엑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실 브레이크.
그쵸, 네. 서는 게 더 중요하니까 예,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좀 애매한 질문이긴 한데 사람들이 좀 그런 거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비행기 면장 어떻게 뭐 교육 받아가지고 딸 수 있어, 뭐 딸 거야. 그런데 비행기를 사려면 도대체 어떤 걸 사야 되나? 좀 대부분 사람들은 가성비를 따지잖아요. 네. 가격도 좋고 성능도 좋은 걸 따지는데 좀 그런 거를 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비행기를 사실 생각을 하신다면